고양이가 저희 방이 따로 있어가지고요. 여기가 고양이 방이에요. 그건 좀. 네네, 보셔도 돼요. 아, 저기 있어요. 이거 좀. 미동도 없이 웅크리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 꼬마. 많이 긴장했나 보네요. 조심하셔야 돼요. 분리 경계가 심해요. 네, 경계가 심해요. 지금 좀 긴장을 많이 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제작진의 인사를 강하게 거부하는 꼬마. 낯선 사람이 무서워서일까요? 꼬마야, 엄마야. 엄마, 꼬마야. 이렇게 계속 거절만 당해요. 꼬마야. 엄마 눈 인사 좀 해줘. 심지어 한 집에 사는 보호자에게도 경계를 늦추지 않습니다. 꼬마가 저한테 줄 수 있는 모든 손길을 거부하고 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도 모두 경계가 좀 심한 편입니다. 마야, 마야. 꼬마 밥 주러 왔는데? 되게 배고프지? 먹고 싶구나. 입맛 따셨어? 엄마 밥 여기 놓고 갈게. 그냥 나오세요. 엄마가 제가 있으면 밥을 안 먹어요. 저도 먹는 걸 보고 싶긴 한데 같이 먹는 거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보호자의 기척이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조심스럽게 캣타워 밖으로 나오는 녀석. 아무도 없는 거 맞냐옹? 잠시 후 주변을 살피더니 겨우 밥을 먹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경계태세를 풀지는 못하네요. 꼬마 간식 먹을까? 이거 먹을까, 꼬마야? 싫어? 한번 먹어볼까, 우리 이거? 단식은 효과가 좀 있을까요? 한번 먹어볼까, 이거 맛있는데? 꼬마야, 입맛 다셨는데 한 번 더 먹어볼까? 싫어? 꼬마가 찝찝 간식을 안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직접 주는 거는 아예 거절해요. 본인이 생각한 테두리 안에 들어왔을 때는 하악부터 시작해서 양펀치를 바닥에다 한다거나 강아지처럼 으르릉 소리를 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경계를 심하게 해요. 아무것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지만 꼬마에게도 사연이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꼬마를 만난 건 6년 전쯤에 봉천동에 살고 있을 때였는데요. 그때는 코인사도 했었고요. 부르면 오기도 했어요. 꼬마야, 그럼 자기 이름을 그때부터 알았거든요. 그래서 부르면 멀리서도 오고 항상 손으로 간식 주면 먹기도 하고 그렇게 지금처럼 경계심이 심하지 않았어요. 길고양이였던 꼬마는 신기할 정도로 보호자를 믿고 잘 따랐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꼬마가 저를 막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갔는데 한 앞에 있는 빌라 지하였거든요. 근데 저는 꼬마가 아기 고양이인 줄 알았더니 거기에 새끼가 있는 거예요. 정말 악갱이 3마리가 삐약삐약하고 있는데 그 빌라 1층에 고양이들이 많이 들어오니 소독을 해버리겠다고 공고를 붙였더라고요. 보호자는 급히 입양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죠. 보호소에 있으면서 사실 입양을 2번이나 갔었어요. 두 집 다 꼬마가 곁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너무 빠른 시간에 파양이 되고 친정집에는 강아지가 하나 있고요. 고양이도 한 마리 더 있어요. 그래서 합사가 좀 어려워가지고 꼬마를 데려올 수가 없게 됐어요. 결국 꼬마는 고양이 호텔에서 3년이 넘는 시간을 지내야 했습니다. 저희 엄마가 알면 큰일 나는데 1,000만 원 넘게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정말 그렇네요. 벌써 1,000만 원을 돌파했네요. 그렇게까지 꼬마를 보호했던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뭘 바란 건 없었고요.
책임을 지고 싶었어요. 제가 처음으로 저한테 마음을 열었던 고양이였고 저를 쫓아왔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꼬마한테 상처를 준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남한테 치료해달라고 입양을 보냈던 것 같아서 너무너무 미안했어요. 결혼 후에 드디어 꼬마를 데려왔지만 너무 오랜 시간이 흘러서일까요? 아직 녀석을 안아보지도 못했습니다. 물론 사냥놀이는 꿈도 못 꾸죠. 꼬마야, 싫어? 하지 말까, 꼬마? 놀랬어, 미안해. 싫었어, 미안해. 미안해. 그날 저녁 퇴근한 남편과 함께 무언가에 몰두해 있는 보호자. 안 움직여. 아직까지는 우리가 지금 들어간 걸 믿지 않는 거야. 목숨 보다. 지금 뭐 보시는 거예요? 지금 꼬마가 방에서 밥 먹으러 내려올까 싶어가지고 방에서 거의 뭐 관찰하고 있어요. 그냥 확인만 거의 하는 수준이에요. 잠들기 전까지 이제 방에 누워서 꼬마 TV로 저희가 이름을 지었어요. 꼬마 TV라고. 주인공이 꼬마예요. 꼬마가 밥은 잘 먹는지 화장실은 잘 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데요. 꼬마야, 밥 먹어. 씁쓸하지만 이렇게라도 볼 수 있어 다행입니다. 너 맨날 이걸로만 꼬마 보는 것 같아. 꼬마 TV에 천사거든요. 왼손 집사야, 완전. 손바닥만한 화면으로 꼬마를 보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보호자들. 내일은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분주한 보호자. 그런데 이 시간에 웬 청소죠? 보호자님 아침부터 뭐 하시는 거예요? 꼬마가 다닌 흔적을 이렇게 아침마다 털로 확인하고 있어요. 이게 저희가 있을 때는 움직이질 않아가지고요. 이렇게 흔적은 털로만 확인해서 유추하고 있어요. 어디를 다녔나. 털이 엄청 많이 묻었네요. 밤새 많이 다니긴 했나 봐요.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해 볼까요? 모두 잠든 시각. 꼬마가 활동을 시작합니다. 슬슬 나가볼까옹? 거실 한가운데 자리를 잡고 편하게 앉아 그루밍을 하는 녀석. 평소 긴장하고 경계하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데요. 이번에는 부엌에 나타난 꼬마. 집안 곳곳을 누빕니다. 여긴 숨숨집으로 적당하죠? 하지만 아침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원래 자리로 돌아갑니다. 사실 보호자에게는 더 큰 걱정거리가 있었는데요. 바로 녀석의 건강입니다. 사료를 전혀 못 먹어서 지금 캔에다가 이에 좋은 약이랑요 같이 타서 급여를 하고 있어요. 꼬마가 임시 소견으로는 치아 흡수 병변이라고 했거든요. 아예 최근에는 사료를 못 먹고요. 정말 주식 캔으로만 식사를 때우고 있기 때문에 영양 부분이나 이 때문에 혹시나 다른 질병이 올까 봐 그게 가장 지금 걱정이 돼요. 아픈 꼬마에게 해주고 싶은 건 많지만 매번 손길을 거부하니 답답할 따름이죠. 병원에 데리고 가시면 되죠. 계속 시도를 했는데 잡지를 못했어요. 잡으려다가 다쳤었거든요. 병원에 갈 수 있게만 좀 도와주실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정말 다른 고양이들처럼 뭐 애교를 부린다거나 저희한테 뭔가를 해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정말 아플 때 저희가 볼 수 있게 그리고 같이 병원에 갈 수 있게
그것만 됐으면 정말 소원이 없을 것 같아요. 아, 여기 있어요. 이 친구구나. 네. 되게 예쁜 고양인데요? 근데 좀 경계심이 심해서 조심하셔야 돼요. 아, 제가 한 이 정도 거리까지 오니까 확실히 더 경계를 하네요. 네. 좀, 안녕? 오, 이 정도 거리면 바로 하악질하네요. 네. 거의 뭐 만지거나 이런 건 평소에 못 하실 것 같은데. 아예 만지는 거는 상상을 할 수가 없고요. 아, 그 정도. 네. 일단은 꼬마가 너무 긴장한 것 같아서 조금 다른 이야기는 요 나가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눈이 너무 무서워 지금. 난 혼자 있고 싶다. 그 꼬마가 이렇게 손길을 계속 거부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꼬마가 처음 구조한 다음에 한 2번 음. 정도 파양을 당했었어요. 음. 입양을 보내는 과정에서 꼬마한테 악갱이가 3마리 있었거든요. 꼬마의 아이들이 먼저 입양을 가게 되면서 제가 나타나면 아이들이 하나씩 없어지니까 그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긴 것 같아요. 트라우마가 생길 수밖에 없죠. 반대로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자기 집 아이를 누가 계속 유괴해가는 거니까. 일단 시작 자체가 사람이랑 친하게 지낼 만한 요소가 너무 전혀 없는데요. 꼬마의 일상부터 살펴볼까요? 꼬마 밥 주러 왔는데? 평소에 저렇게 보통 다가가시는 거예요? 네, 보통은 저렇게 가기도 하고. 지금 보면 네. 아이고 꼬마는 지금 극도로 긴장한 상태잖아요. 뭘 보면 아냐면 일단은 귀 이렇게 접혀요. 접히고 몸은 뒤로 이렇게 웅크리고 네. 있잖아요. 이거는 자기가 무섭다. 그만 좀 다가와. 아, 더 이상 나한테 오지 마라고 지금 온몸으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보호자분은 계속 막 다가가죠. 다가가는데 꼬마야 이것 좀 먹어봐. 먹어봐 이거거든요. 근데 고양이들은 그런 상황은 서로 싸울 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영역 다툼을 하거나 할 때 그 고양이들이 마주치잖아요. 네. 보통은 그럼 다른 고양이가 이 고양이를 몰아낼 때 이렇게 다가가요. 위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 가뜩이나 사람에 대해서 워낙에 무서워하고 있는데 당연히 꼬마는 점점 더 무서울 거예요. 보호자분이 들어오는 매 순간이 공포스러운 거죠. 또 관계 개선이 전혀 될 수가 없어요. 고양이들이 보통 되게 공포스러울 때 보이는 경계의 그 마지막 단계들이 있어요. 보통 한 3단계로 볼 수 있는데 처음은 몸을 웅크리고 귀를 납작하게 납작귀를 하거든요. 그 다음은 실제로 이제 소리를 내요. 하악지. 하악 이렇게. 근데 꼬마 그 모습도 보이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 정말 공포스러운 고양이들은 이런 식으로 폭발적으로 상대방을 위협하는 듯한 소리를 내거든요. 꼬마가 자주 침 뱉는 소리처럼 칵 이렇게. 그 소리까지 내요. 네. 이건 정말 흔하게 볼 수 있는 모습은 아니에요. 지금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정말 최고조라는 의미예요. 사냥놀이는 엄두도 못 냈었는데요. 무서워? 하지 말까 꼬마? 이 상황 자체가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누군가 저를 납치를 했어요. 어떤 망치 같은 걸 들고 앞에 와서 자꾸 몸을 이렇게 쓱쓱 쓰다듬어요. 얼마나 공포스러워요. 그렇게 생각할 있겠네요, 꼬마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꼬마한테는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훨씬 더 공포감을 심어줍니다. 일단 꼬마가 그 사람하고 안 좋은 관계가 된 게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그 부분의 벽을 뛰어넘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올바른 방법으로 서서히 꼬마에게 다가간다라고 하면 꼬마도 언젠가는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어요. 네. 첫 단추가 되게 중요하니까 네. 그 방법부터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무서웠다.
아이들이 정말 좀 어느 정도 유대감이 생기면 직접 코터치를 하고 간식 훈련을 할 수가 있는데 꼬마가 그 정도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청각적으로 꼬마라고 부르고 꼬마가 만약에 귀를 쫑긋이거나 눈이 깜빡인다거나 어떤 그 반응을 보이면 그냥 딸깍 소리를 내고 가장 좋아하는 간식을 해줘요. 지난 6년 동안 사람이 주는 간식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다는 꼬마. 달라질 수 있을까요? 성공한 적이 없는데. 일단 딸깍 소리를 한번 내고 괜찮아? 아직 부족해. 그러면 다시 그냥 다시 돌아오면 돼요. 계속해서 먹어줘라고 할 필요 없어요. 네. 무서우니까 치우라오. 그냥 기다리면 돼.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아, 너가 안 받아들이면 그냥 나올게. 너가 안 먹었으니까 그냥 나올게. 봤죠? 그러면 다시. 반응이 조금 다르죠? 네. 본인이 고민을 해야 돼요. 먹을지 뭘까요? 말지. 우와. 자연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꼬마. 봤죠? 쳐다보네요. 진짜? 아니요. 그렇죠. 처음이랑 분위기가 완전 다르죠. 이번에는 과연? 조금 길게 줘볼게요. 잠시 고민을 하더니 헉, 드디어 마음을 엽니다. 먹죠? 대박. 엄청 잘 먹는 건데. 네? 먹죠? 그러면 다시 빼죠. 간식 보상하는 훈련 네. 어려운 거 아니니까 네. 보호자분이 한번 해보실래요? 한번 해볼까요? 네,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뭐 반복해서 하면 되는 거니까. 자, 꼬마라고 불러. 보호자의 새로운 모습을 마주한 꼬마. 괜찮아요. 반응 좋아요. 반응 좋아요. 괜찮아요. 네. 그리고 생각을 전주고 오케이. 귀가 접히지 않네요 이제. 예전 상황과 비교해보면 한결 편안해 보이죠? 먹고 싶은 거. 오히려 그래도 완전히 처음 보는 저보다는 네. 조금 더 호응도가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도. 다행이다. 보호자와 꼬마의 관계는 오늘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지금까지도 꼬마는 보호자를 공격자로 인식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인식 개선을 통해서 본인에게 좋은 것을 제공하는 집사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그 시간이 너무 짧거나 급하게 되면 역효과가 나기 때문에 천천히 시간을 두고 그 가까워지는 훈련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꼬마한테 지금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병원 데려가는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치아 흡수병변이라는 거를 예진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계속 아이를 잡을 수가 없어가지고 아예 병원을 못 가셨구나. 네. 이게 치아흡수성 병변이 생각보다 되게 아파요. 통증이 되게 심해서 지금 보호자랑 꼬마 사이 거리를 좁히지 네. 못하는 이유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찌 됐거나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건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어딜 간다는 거냐? 어떻게 하면 지금 꼬마가 이동장에 잘 들어가서 병원에 갈 수 있게 할지 그걸 제가 지금 보여드릴 건데 지금 같은 상황은 오히려 조금 쉬울 수도 있어요. 네, 아이가 지금 숨숨집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 지금 출입구가 하나, 두 군데잖아요. 네. 그러면 한쪽에서는 이렇게 몰아넣고 반대편 이쪽에 이동장을 입구를 열어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으면 아이가 결국 도망갈 쪽이 이동장밖에 없으니까 조금 더 쉽게 아이를 잡을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늘 실패했었던 포획. 과연 미아홍철 수의사는 꼬마를 병원에 데려갈 수 있을까요? 제가 신호를 드리면 네. 앞쪽에 완전히 이동장을 붙이시면 돼요. 바짝 붙이면 되죠? 네. 네, 어떡하지? 지금 되세요? 조심하세요. 들어갔어. 자, 오, 대박. 근데 바로 들어갔어. 능숙하게 포획 성공. 우와, 들어갔어, 바로. 다시 볼까요? 이동장을 퇴로 삼아 반대쪽에서 몰아주는 게 포인트. 바로 들어갔는데? 그 다음은 위로 씌워주는 거. 무서울 수 있으니까. 꼬마 괜찮아. 떤다. 바로 됐는데? 이게 보시기 쉽지만 네. 처음에 제대로 숙지하고 아이가 이동하는 동선을 생각하셔야지. 아, 안 그러면 아이가 뛰쳐나가거나 날뛰거나 해서 이제 점점 무서워요. 맞아요. 실패할 때마다. 그래서 이 상태로 네. 그대로 병원으로 갑니다. 네. 드디어 오늘 보호자가 그토록 원하던 꼬마의 병원 진료를 받으러 갑니다. 이렇게 2.8치. 또다시 힘든 시간들을 견뎌야 하는 녀석. 심각한 상태가 아니어야 할 텐데요. 완전 녹았네. 네, 여기가 지금 녹아서 시합 경쟁이 많이 진행이 돼서 잇몸이 많이 염증이 생겨서 이렇게 뿌리가 노출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아파서 이거는 또 발치할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치료 시작. 그동안 수시로 꼬마를 자극하던 치아 통증을 완벽히 제거하는 게 목표인데요. 수술은 무려 2시간 가까이 계속됐습니다.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보호자들. 결과가 궁금한데요. 꼬마 기본적인 검사하고 지금 마취 잘 회복 중이고요. 그리고 치과 원장님이 일단은 필요한 문제 있는 이빨은 지금 발치를 다 했어요. 근데 확인을 해보니까 염증이 좀 심한 이빨도 있고, 그리고 이빨이 녹아내리고 신경이 노출돼서 정말 시리고 아픈 이빨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이는 통증 반응은 계속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낯선 상황에 대해서 적응하기는 훨씬 어렵고, 자기가 먼저 막 아프니까. 네. 방법이 틀렸기 때문에 아이가 마음을 열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커요. 그래서 보호자분이 앞으로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서 잘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오늘 꼬마가 제일 고생이 많았어요. 그동안 말 못할 아픔을 견뎌왔을 꼬마. 보호자는 그저 미안하고 또 고맙습니다. 잘했다, 꼬마야. 정말 다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되면서 희망을 새롭게 보게 됐어요. 제가 그동안 꼬마랑 가까워지고자 했던 것들이 아이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는데 그것도 몰라주고 제 방식대로만 했던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미안해요. 꼬마야, 엄마가 잘 몰라서 널 힘들게 했던 게 있다면 너무 미안하고 널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좋은 가족이 되어줄게. 사랑해, 꼬마야. 꼬마도 언젠가 그 마음을 알아주겠죠? 며칠 뒤 꼬마와 보호자 사이에 달라진 분위기가 느껴지시나요? 이제는 자연스럽게 보호자와 한 공간에 있는 꼬마. 앞으로 점점 더 가까워지길 고부애가 응원할게요.